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Show me your account. 무슨 말입니까? 의역을 하면요. 학생들 보고는 성적 까 이런 뜻입니다. 기업한테는 장부 까봐 이런 거예요. 예? 돈 자랑하면은 통장 까봐 이런 겁니다. Show me your account. 실적 앞에 모든 악재는 잠잠하라. 이 말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그 장 개시 전에 11개 기업 중에서 9개가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를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상승을 열었습니다. 장 중에도 장부 까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대체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까대니까 결국 강세 마감된 겁니다. 다우 237포인트 0.89%, S&P 500 30포인트 1%, 나스닥 100포인트 1.2% 이상, 반도체 지수 2.2%,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5% 이상 급등세입니다. 미국채 시장은요, 1년 이하 단기물 수익률 내리고 장기물 수익률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더욱 플랫, 평탄해졌습니다. 3월물이 1.67, 2년물 1.62, 10년물 1.77%입니다. 즉 3months 10year, 2year 10year 수익률 곡선 모두 역전 상태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그 당시 수익률 곡선 역전 상태가 아주 심해지고 리세션 뉴스 마구 터져나오고 그랬었죠. 저는 이 당시에 그 분명히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역전 현상은 리세션 신호 아니고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단기물 수익률 더 많이 내리고 그래서 평탄화 과정 거치고 결국 정상 수익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했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저희 분석이 정확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분석한 건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76%입니다. 달러 지수는 98로 살짝 내렸고요. 원달러 1184, 원엔 10.88, 위안달러 7.08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WTI 52.8, 브렌트 58.8 하락세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중공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연율 1.2% 감소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3% 상승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돼지고기 값이 1년 전보다 69.3%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 8월 설비 가동률 전월비 2.9% 감소입니다. 스위스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연율 2% 감소이고요. 영국 8월 실업률 3.9%, 독일 10월의 경제 전망지수 마이너스 22.8입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4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감소해서 연율 4.1%입니다.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의 본질은 3개월마다 기업의 성적을 까서 시장이 평가, 즉 값을 다시 매기는 겁니다. 주가는 실적 순이잖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진행 방식은 그 S&P 500에 속하는 500개 기업들 예상 실적 이거 다 발표합니다. 이 연구기관들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장부를 딱 까봤더니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걸로 주가 값을 다시 매긴다는 겁니다. 아주 신나는 게임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저희 독자적인 견해는 이미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 왜 자꾸 미국 기업들을 보느냐, 미국 시장을 보느냐? 나머지 미국 이외에 나머지 주요 기업들 6개 다 합쳐야 미국하고 같지 않습니까? 주가 시가총액이. 그 다음에 글로벌 리딩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이런 글로벌 리딩 미국 기업들하고 어떻게 하든 가치 사슬이 엮여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미국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제 견해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 한 달가량 이제 이 게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노는 겁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 거시 지표입니다.
팩트셋이라는 예측기관 발표는 3분기 S&P 500 전체로는 어닝이 대략 4.6% 감소 예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요, 시작 전에는 감소 예상이었는데 까고 보니까 3% 이상 성장이었던 거죠. 이런 어떤 당시 이런 자료들 지금도 그대로 다 올라와 있죠. 저희 채널에. 근데 여기서 안고는요, 4.6% 감소다. 이 수치 자체, 이게 그러니까 예상치가 증가냐 감소냐 이것보다는요, 이거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걸로 가름하는 거죠. 4.6% 감소 예상이라는 것은 이미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는 것이고요. 더 나쁘면 내린다는 겁니다. 더 좋은지 나쁜지는 장부를 까봐야 하는 것이고요. 네. 장부를 깐다는 게 공개한다는 것이죠. 공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미국 시장 오늘 34개 기업 요 자료 작성하는 그 순간까지 장부를 다 깠는데 이 중에 29개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는 11개 중에 9개가 더 좋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 시장에 이 자료가 반영되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34개 중에 29개가 예상보다 좋으니까 그럼 지수는 오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IMF가 다시 글로벌 그로스 이 전망치 하향 발표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GDP 그로스 3%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3.2%로 그 당시에도 하향했었던 그런 값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3.2에서 3으로 다시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내렸느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분쟁 탓이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관세 등 직접 비용 이외에 글로벌 투자가 감소하고요. 공급 차이인이 분명히 지금 재구성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생산성 하락되는 거죠. 초반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 증가 요소가 되고 이런 것이 그로스 전망 다운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관세 그대로 집행되면은 2020년에 추가로 글로벌 GDP 0.8% 더 감소시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 0.8% 감소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7천억 불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IMF 모델이 맞다면 만약에 12월에 준공에 대해 추가로 1,600억 불 15% 지금 때리려고 대기 중인데 이거 때리면 더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준공이 관세 장벽으로 포위가 된 상태니까 예. 이 높은 관세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건 중공이건 일종의 트레이드 팔리시 언서턴티 각국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죠. 기다릴 거 아닙니까? 투자를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고요. 그러면 자본재 수요 감소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GDP 끌어내리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네. 모든 것은 무역 규모 분명히 위축될 것이고 생산 활동도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매일 진행되는 데이터 정리 시간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목되는 점은요.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분명히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 속합니다. 그렇죠? 지금 10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잘 나갔을 때. 지금은 이제 순위가 밀리고 있겠죠. 예, 뻔합니다. 지금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할 덩신은 없겠죠. 한국은 한 2, 3년 전이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성기 지나고 꼬라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한국 GDP 감소는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폭락세입니다. 이전에 2.6% 예상에서 2%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성장 전망만이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금년 GDP 성장률 2%도 어렵다고 봅니다. 예. 2% 어렵다고 봅니다. 1.7, 1.8 나오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5에서 1.74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다고 그러죠. 거의 뭐 어떤 보도들은 인하 확률 100%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자, 경제 성장률 전망치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달, 석 달마다 하향 전망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성장 전망 예상치는 주요 IB들 거의 대부분 지금 1.7%, 1.8%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소비자 물가 이거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소비자 물가. 물가 하락하고 있다고요. 소비자 물가. 기업 투자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부진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내린다는 건데 질문입니다. 기준금리 내리면 이런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기준금리 내리면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이거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금리 내리면 이런 문제 해결됩니까? 성장률 회복하고요. 소비자 물가 인플레보다는 물가는 적절하게, 내가 한국 같으면은 한 1%에서 2% 사이 이렇게 인플레 발생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해롭다 그러잖아요. 경제가 꼬라박는 징표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투자 감소하는 거 이거 돌려놔야 되는데 금리 내리면 이게 해결됩니까? 저는 전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효과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는요, 기준금리 내리면 그 설비 투자 증가하고 뭐 소비 증가하고, 예? 그래서 GDP 성장할 거다. 그래서 소비도 늘고, GDP가 성장한다는 건 소득이 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득 늘면은 늘어난 소득의 한계 소비 성장만큼 소비가 늘고요. 그러면 또 GDP 늘고, 이게 성수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헛소리입니다. 또 한편 다른 요인으로 금리 내리면 원화 가치 하락해서, 그러면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이것이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 증가될 거고,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하는 헛소리입니다. 예. 틀렸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러한 파급 경로를 따르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요, 기업 투자 감소는 금리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돈은 넘치는데 한국이 투자 매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덩신이고요, 알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주 사악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정책 담당하는 인간들은 덩신하면 사악합니다.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없어서 한국에서요, 돈 없어서 투자 못하는 한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요, 한국 경제는 이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내리면요, 대출금리, 지금 한국은 가계 그 부채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세계 1, 2등 다투고 있잖아요. 경제 규모는 경제 세계 10위권인데 가계 부채가 지금 세계 1, 2등 다툰다면은 이 심각하죠. 가계 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가는 경우에 이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만큼 가처분 소득 증가하고요, 거기에 따라 한계 소비 성장만큼 소비가 증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가 실행돼야 하는데, 근데 이런 혜택 누리는 대출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비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거고요, 이들은 소비해봤자 해외에서 소비할 겁니다. 예.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대출금리 실질적 하락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연구하네요. 금리 내려가면은 은행업은 예대 마진 감소로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준금리 내려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상업은행들한테는 악재입니다. 그런데 한국 상업은행들은요, 이 대출 시장에서 이거는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대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 과정에서 값의 지위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은 돈에 목이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출자들이 신용상태 평가 과정을 이 갑들이 활용하는 거죠. 그게 갑질입니다. 예. 실질적인 예대 마진 감소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책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귀 같은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극소수이고요. 이들에 의한 그 소비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요. 대부분은 대출금리 인하 혜택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일부는 신용 상태가 나빠질 징조만 보이면은 금리 팍 올려버리죠. 예. 그 다음, 기준금리 이게 내리면 분명히 원화에는 약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원화 약세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이 말은 경제가 지금 비실비실 되고 있으니까 혹시 기준금리 내리면 좀 살아날까 싶어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딱 까고 보면 그런데 그 내린다고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의 쇠락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원화 약세라는 겁니다. 환율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놀면 심심한데요. 함께 놀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